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감귤 수확부터 밭작물 파종까지 요즘 농촌이 아주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농촌 인구는 고령화되고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외진 인력 확보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의 심각한 일손 부족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까 제주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40세 미만 그 농가 경영주가 8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73%나 감소한 그런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을 볼 때 제주 농업 현장에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가 상황이 어떤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연홍 제주도연합 회장 현진입니다. 산업 환경이 빨리 변하는 거는 알 수 있었지만 제가 25년 차 여성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 환경이 이렇게 빨리 변하리라고는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 그런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4, 5년 전에는 저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 수급을 받았는데 제 아시는 지인분들은 그때부터 벌써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3년 전부터 거의 100%를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농촌에는 고령화돼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3번의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파종 시기를 놓쳐서 아주 농가들이 힘들었는데 인력 수급 또한 힘든 게 아니고 아주 인건비가 이제 여성 인부들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까지 상승을 해서 이게 농사를 지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자주 섞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다수 제가 옆에 농사 짓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올해 같으면 정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 상황이군요. 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도 농사를 짓고 계실 텐데 지금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시고 그리고 일손 구하기는 좀 어떠신가요? 현재 저는 이제 마늘 농사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이제 인력을 갖고 이제 동원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대부분 단합을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을 이제 유도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소농인 농업인들은 인건비에 대한 자본력이 딸려서 상당히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이고 그나마 자본이 있는 어떤 기업형 농업인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버텨내는 것이고 아마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중소농업인들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중소농이 또한 위기가 심각하고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결국은 제주농업 또한 무너지고 제주농업촌도 한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특히나 인건비가 상승이 너무 되어서 코로나 상황 등으로 더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과장님, 지금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지금 좀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 인력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7년도에 연간 한 500여 명의 국민수학단을 모집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고 18년도에는 제주농업 인력지원센터 센터장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센터를 개설을 해서 도내 유효 인력과 군부대 유상 봉사 인력 등 종합적인 인력 관리를 체계적인 전담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농업 인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 운영에 지역별로 조직화를
주식화를 해나가고 인력의 통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농업별로 협력체를 구축해서 농촌 인력이 부족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연간 부족 인력을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채워나가려고 하시는데 연간 부족 인력이 추산된 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모자라는 건가요? 농업에서요. 지금 연간 저희들이 뭐 추정하기로는 4만에서 5만 명이 필요하다고 는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지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뭐 소농이라든지 영세농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력센터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인력지원센터,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지금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 센터가 18년 5월부터 운영이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의 인력을 지원하고 계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는 제주도에서 이제 그 농협 중앙에 제주적분 위탁을 해서 도청에서 위탁받아서 이제 올해 2020년 12월 달까지 이제 1차 이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이제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 수급 체계가 이제 정비되지 않고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절성에 따른 이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도구하고 저희 농협하고 이제 협력해서 한번 이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2018년 5월에 이제 개소해가지고 18년도에는 지금 한 19,000여 명이 이제 유무상 인력이 제주 농촌 현장에 투입돼 있고, 네. 2019년도에는 이제 그 25,000명이 이제 지금 투입이 된 상황이고, 원래 이제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이제 그 봉사 참여가 좀 도민들이 많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4,500명이 이제 마늘 수확에 투입돼 있고 1, 2월 달에 이제 월동무에는 이제 유상 인력이 한 5,000여 명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만여 명 가까운 그 유무상 인력이 지금 농촌 현장에 이제 투입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인건비 부분 아까 인건비가 너무 높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건비 지원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중개를 이렇게 인력 지원을 하실 때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중개를 하시는 겁니까? 센터장님 그러면 유상 인력과 무상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유상 인력은 저희들이 이제 감귤 수확단이나 마늘 수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유상 인력은 농가에서 이제 필요로 해서 인력을 구입해서 이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 무상 인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면 뭐 군부대라든가 대학생 봉사단, 그건 자원봉사 단체,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무원들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자원봉사. 네. 이제 무상 인력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인력지원센터 예산이 총 그 국민수학단 도외 인력까지 포함해서 1억 6,700만 원 포함해서 연간 4억 2천만 원으로 이제 그 4억 9천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운영하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그 작년도 이제 국민수학단 도외 인력을 많이 모집하다 보니까 그게 문의가 많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도외 인력을 모집할 때는 저희가 네. 그 20일 이상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비, 그다음에 이제 그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네, 제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단장님 예, 회장님 하시는 말씀에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아니면 문제 제기를 네, 하자면 이게 18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네. 중간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실제로 저희 마을에서 대학생 봉사단을 봤습니다. 네. 근데 2박 3일 동안 봤는데 오는 날 가는 날 그리고 하루 정도인데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2박 3일이지만 구체적으로 크게 물론 아주 집중적으로 바쁠 때 그 시기가 네. 정말 필요할 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선호하지만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이게 물론 숙달되고 이제 마음은 있겠지만 오는 시간 가는 시간에서 일체계를 봤을 때 능률상이나 이런 게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지금 생산자 농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중간 평가회를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은 아까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지만 네. 그 사업에 대해서 농가가 모르는 것도 많고 아까도 이제 정책위원장님이랑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실제로 시니어가 오다 보니 그 외부에서 시니어가 오다 보니
그 농업 활동에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이 주제가 실제로 제주도 내에서 인력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원래 수급을 했는데 단속이 심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속되면 다시 추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문제, 그리고 일명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가들은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장에 맞춰서 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인력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농가 입장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지금 회장님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회장님께도 좀 위원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력지원센터의 그런 방안들이 실제 어떻게 와닿으시는지. 사실은 그 인력지원센터가 이제 17년도에 토론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지난해에도 감귤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했어요. 네. 그런 어떤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근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집중되는 5월 달부터 11월 요 사이에만 이제 집중되는 운영을 지금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 이제 육지부에 있는 대한노인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인력들을 수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주도 실정에 맞는 농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한 포기를 뽑는데도 이게 힘들어하고 이게 실정에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제 파악을 평가를 한번 해보고 네. 새로운 인력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네. 그런 센터를 한 번 더 이제 운영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중간 네.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센터장님 네. 먼저 말씀해 아까 주시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인력 지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연간 4억 9천만 원 정도를 이제 도청에서 이제 운영비를 받아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제 1억 7천만 원이 지금 도외 인력이 모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언론이라든가 뭐 이렇게 광고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내도 접수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실제 말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한 예를 들면 이제 원래 이제 4월 달부터 저희들이 모집을 좀 했습니다. 도내 인력으로 코로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인력센터 제일 문제가 하나가 이제 농업인들은 이제 숙련 노동자를 이제 원하게 되고 우리 네. 참여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신문에 나누고 이제 건설 경기 안 좋으면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전화 와서 접수는 많이 되는데 그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접수가 잘 되는데 이게 현장에까지는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 대안으로 육지부에 있는 시니어 클럽이라도 그래도 좀 농사 좀 지었던 사람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는데 무작정 뭐 이게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 조합원이라든가 농업인들을 이제 주로 모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대로 됐는데 그 작업 방향이 좀 틀리고 하든가 능률성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한번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4개 농협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도외 인력 아까 말한 시니어보다는 도외 인력에서 이제 밭작물 지역에 하시는 분을 이제 감귤 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방법을 한번 저희 도하고 이제 원래 처음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평가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이런 인력지원센터 방향이 실질적으로 도외 인력이나 도내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회라든가 아니면 뭐 토론을 한번 가져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예. 도에다가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가 저는 많다고 지금 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요구하는 게 이 사람들을 이제 등록 노동자로서 양성화 시켜줬으면 하는 게 농가들의 바람인데 이거 관련해서 도에서도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화시킨다는 게 뭐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이제 그 미등록 근로자도 이제 그 제도권 내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 나갈 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분야별로 할 건 아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 좀 전에 센터장님도 말씀에 조금 보완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 농작업에 대한 인건비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구분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제주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간 한 3억 2,500만 원을 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고 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비와 사업홍보비 그다음에 보험료 등으로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국민수학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간 한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도에서 60% 농협에서 40%를 부담해서 그다음에 항공료라든지 그다음에 숙박비 뭐 차량 임차비 이런 정도로 국민수학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현진희 회장님께서도 이런 그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본부와 협의를 해서 그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회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원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 들어갔을 때 지금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논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두 분 센터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 평가회를 좀 가지고 중간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좀 조만간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현황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이런 상황이다라는 인식은 저희가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심층적으로 농촌 인력의 원인 분석이라든가 대안을 좀 다음 파트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직 센터장님 아까부터 와 계셨는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제주농업 현실에 대해서 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걸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은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 경제 전반에 외국인 노동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건축 현장에 제일 많았고 농업 현장에도 굉장히 많았고 또 유식업 쪽. 그래서 아마 심층적인 고민을 좀 우리 제주도에 모자라는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의를 이 자리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주제로 깊이 들어가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농가는 고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기피하고 있는데 고용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실상 그 부분을 많은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셨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채워주고 계신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는 거에서도 그 명칭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현진희 회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제주 농업의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대농하시는 분들하고 중소농, 가정농 하시는 두 분류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중소농 농업인들은 이제 집중되는 인력이 집중될 때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동네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품앗이로 해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이게 사라지면서 외부 인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인건비가 이제 8만 5천 원 하던 것이 9만 원 아니면 안 하겠다. 1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소농민들은 이제 꺼려 하기보다도 고민을 하게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농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본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거를 이제 감당해내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현재 한 70%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 현진희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제 유형을 보게 되면 이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이제 중국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가 네. 원래도 이제 거의 중국 분들을 썼는데, 근데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부모님이 돌봄 노동으로 인해서 그게 효용이 돼서 이제 거기 친정 어머님, 아버님들이 와서 일하는 형태. 그리고 또 제가 또 쭉 알아보니 이제 네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우스나 저희는 어쨌든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네. 하우스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우스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업 없는데 이제 네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다수가 미등록인 경우는 중국 분이셔서 어쨌든 신분의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달라졌는지 또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항상 이제 노동자들이 있긴 하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이제 인력을 쓰는데 힘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분들이 그때 이제 한국에서 계속 유행을 하니 제주에 있는 중국인들이 많이 나가셨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무서워서 많이 나갔는데 그 후에 인력 충원이 안 되다 보니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서 농가들이 원래는 정말 제 시기에 파종을 못해서 마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늦어도 9월 20까지 파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5, 6까지 파종해서 이후에 생산량에도 많이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농가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센터장님, 그 제주 외국인 근로자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주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이 좀 어떤지, 특히 그 중에서도 1차 산업, 그 중에서도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이분들의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제주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전체 수는 약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 등록 외국인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들이 한 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어쩌면 등록 외국인 중에 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한 9,800명, 그리고 미등록 노동자가 1만 5천 명이니까 미등록 노동자의 수가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만 수치를 얘기하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제주 사회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까? 이 중에서 농업 분야는 특별히 어느 정도이신지 사실은 파악되십니까? 그 미등록 노동자가 한 1만 5천 명 잡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일 많았던 쪽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1만 명 이상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농어촌에서 노동력을 도와주는 분들이 한 3,200명 정도. 그다음에 요식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면 우리가 대부분 외국인 서빙을 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 1,000명 이상. 그리고 이제 기타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주도의 건축 경기가 확 죽으면서 네. 이제 건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농어촌으로 좀 옮겨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아까 그 현장에서 농가 현장에서 70% 정도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인원이 뭐 3,000분이 넘는 걸로 추산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야말로 미등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분들이 없이는 제주에서 농업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젊은 친구들은 다 서울에 향해서 떠났고 네. 나머지 이제 제주도가 장수 사회니까 노인층은 많아지는데 중간 계층들이 없어지면서 노동 인력도 외국인 노동 인력이 아니면 거의 뭐 공백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미등록 노동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네. 그 이분들 노동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분들을 인도적 차원에서는 아니면 사회 비용적 차원에서도 한시적으로 양성화시키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로 어쩌면 제주 특별자치도 통합 그 법에다가
이런 장치를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 산업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준다든지 네.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저는 사실 외과 의사고 의사인데 이분들이 오면 의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6개월이 맞아요. 지나면 반드시 그 한국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는데 네. 미등록 이런 노동자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되는데 결국 문제가 생기면 그게 결국은 본인보다는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공동모금회가 응급으로 이 사람들 치료비나 입원비를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고용주가 뭐 우선 돈을 내준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먼 장래를 보거나 사회 전체적인 사회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한테도 4대 보험이나 아니면 네. 의료보험을 허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상 이 신분 네, 자체가 네. 보장이 돼야 안정적인 되겠죠. 신분 자체가 보장이 돼야 네, 그런 네, 것도 그렇습니다. 따라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는 그 네, 네.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민께서는 어쩌면 불법 노동자라는 용어가 좀 더 맞습니다.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어를 저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말씀해 사실은 주시겠죠? 불법 노동자라고도 그러지 않고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고 네.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붙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정확하게 내국인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든 미등록 노동자든 노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임금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산재가 생기면 산재 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분들에 대한 아까 합법화 과정 아니면 양성화 과정을 도의회나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도의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송영훈 그 도의원이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던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농촌 일자리가 그렇게 좋은 일자리로 인식이 안 되면서 도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이런 때에 그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좀 더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분야별로 저희들이 총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한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한시적으로 해오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집니다. 해서 총괄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네. 이런 그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한시적 허용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뒤에 한 가지 또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맞습니다. 4대 보험도 해야 되고 산재도 해줘야 되는 거. 근데 우리 정책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먹거리,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는 거는 중소농입니다. 중소농이기 때문에 중소농에서 이런 4대 보험을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예산은 어떤 요소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제가 이 토론회 때문에 제가 좀 두루두루 한번 전화를 해보니 지금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네.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85만 원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한테 이제 지불을 해주는 비용이.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당 15만 원을 지원해줬고 올해는 이제 9만 원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깎여서 9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지원에 있어서 산재든 보험료든 물론 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농가에서 저는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농업 환경이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년까지는 제가 지금 50세인데 70살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10년 후에도 우리나라 농업이 어떤 환경으로 변하리라는 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건 농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민에 대한 투자입니다. 단순히 생산자에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투입에 있어서 작년에 지원했던 185만 원에 대한 15만 원, 올해 9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중소농한테 지원할 것인가. 보험료든 인력의 문제든 지원의 문제든 이거를 제주도는 심각하게 지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감귤도 있지만 밭작물에서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마침 토론회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잠깐 조금 부언을 할게요. 네, 사실은 그러시죠. 포스트 코로나 농업은 이전하고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동안 외국 싼 농산물 맞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네. 국내 지금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거든. 마트에 가면 실제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농업, 소농들의 농업 그리고 뭐 텃밭 농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농업들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그 국내 그 고용 지원제라는 게 있어서 청년 고용이나 뭐 이런 거 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네. 외국인 노동력을 쓰는 경우 그렇게 임금이 뛰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임금이나 아니면 4대 보험 내지는 의료보험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책들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대답을 한다면은 지금 저희 제주도에서는 제주 농업 인력 지원센터를 통해서 도내외 인력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산이 당장 문제되겠지만 한시적인 이런 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허용이 된다면 보험료 이런 지원 문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바꿔도 돈이 안 나가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개별 농가에서 쓰고 있는 등록 노동자에 대해서는요. 그 4대 보험에 의료보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 의료보험으로 등록하게 돼가지고 네.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으로 가져오기만 해도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스템이나 규제만 좀 바뀌어도 그게 우리 고용주나 그리고 또 노동자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보험 부분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 비자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제 계절 노동자라고 해서 이 제주도에 결혼 이주자로 와 있는 가족 중에 뭐 네. 오빠나 아니면 아버지가 와서 계절에 필요한 노동력을 메꾸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또 양성화 시켜가지고 네. 지금 여기에 체류하는 미등록 노동자한테도 그런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럼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 예. 외국인 고용 실태를 보면 네네.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고용 허가제로 해서 네네. 4년 뭐 최장 4년 1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990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로 해서 지금 74명이 계획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20명밖에 안 들어온 상황이고 그 나머지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이런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태가 풀리면 그런 어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제가 한 가지만 부언을 하면 제주도 내에 일하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떤 네. 사람들이냐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네. 기한이 지난 다음에 그냥 눌러 앉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미등록이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여기 우리 머무는 동안에 무슨 불법적인 행위가 없대거나 별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연장해 준다거나 네. 그런 장치만 있어도 쉽게 이 사람들을 양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문제없이. 네. 그러면 그 여쭙고 싶은 게 네네. 그 등록으로 오셨다가 네네. 그 고용 허가제에 네. 의해서 들어오셨다가 이제 그 기간이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만료돼가지고, 예. 나가시지 않았는데 예. 그분들이 그러면은 농업에 종사하셨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그럴 수 계시니까 있죠. 예, 그럴 수 예.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계절 노동자 그 70여 명 예. 올해 그렇습니까? 예, 예, 올해 그렇습니다. 70여 명 정도가 있었고
그 예년에는 그거보다 더 많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낮은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예. 원래 그 계절 근로자 채용 고용 계획이 73명으로 돼 있고 네.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20명으로 해서 현재는 많이 들어오지 20명이니까. 못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만은 해서 그런 계절 근로자만 예를 보더라도 그만큼 왕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외적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획은 70명이었지만 20명밖에 못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일반적인 해를 보았을 때 70명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왜 계절 그렇습니까? 근로자는 예. 단기간 취업할 수 있는 90일 이내 취업할 수 있는 제도고요. 이제 그 합법적인 그 고용 허가제 네. 고용 허가를 통해서 한 1,000명 내로 해서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고용 허가제를 활용해서 추진한다면 근데 사실은 문제가 이제 없더라고요. 계절 허가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계절 허가제가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계절 이 결혼 노동자, 이주자 계절 노동 가족이기 말씀하시는 때문에 거죠. 예. 사회적으로 좀 보장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여기서 합법적인 한국인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계절 근로자 노동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 70명, 8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이상 늘려도 가장 문제가 없는 계층이 있지 센터장님 않을까. 계절 예. 근로자는 딱 3개월 끝나면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5개월입니다. 아, 농가 입장에선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에 평가 사업을 다시 해봐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숙련이 될 만하니 가버리니 음.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농가 입장이라면 쓰지를 않을 것 그거는 같습니다. 뭐 저 제도가 아니라 법적인 제주도에서만 있는 아니 그렇지 아닙니다. 전국 전국적으로. 아니 단위에서 근데 다른 그러니까. 측면도 있다고 예. 저는 생각되는데 계절 근로자로 한번 와서 재미를 본 사람은 또 오고 싶고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네네. 홍성기 센터장님께서 조금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계절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이제 비자 넘버가 E8인데 E-8인데 이 사람들은 일단 한국이나 제주도에 그 집 딸이나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 집 딸이 결혼해서 한국인이 돼 있는 집에 가족이 이미 가족이 있는 오는 상태. 겁니다. 예. 그걸 정확하게 이제 계절 근로자로 우리가 부르면서 쓰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신분 그러죠. 보장이 네. 더 가능하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고 그래서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대안 중에 하나를 말씀해 네, 주시는 네,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아까도 저기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베트남 또 여러 나라들을 이제 동남아 쪽으로 해서 인력 수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있고 또 지원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현지에 있는 외국인 뭐 도시나 이런 데로 이제 우리가 움직여서 그거를 이제 6개월 단위로 모집을 해서 거기서 교육하고 어느 정도 교육해서 모집을 해서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될 수 있게 그 방법을 좀 더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뭐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걸 좀 재정적이나 인력들을 좀 보완을 해서 어떤 어느 지역 단위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면 좀 더 수월하게 이제 뭐 대기업 대농 하시는 분보다 중소농을 하시는 이분들의 인력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잠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예멘 난민으로 신청자로 왔다가 네. 인도적 체류를 받고 머무는 친구 한 사람을 같이 농장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난민 같은 경우 저 제주도에 한 570명이 처음 왔다가 다시 육지로 이제 노동 현장을 찾아서 다 떠났었어요. 그런데 육지에 가서 살아보니까 제주도가 좋다는 걸 알고 거꾸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얘기한 거와 연관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뭐 비등록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제주도 정부 자체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 잘 관리하고 우리 좋은 노동력 그리고 또 제주도에 같이 사는 맞습니다. 우리 시민처럼 대우를 해주면 얼마든지 좋은 인력들이 제주를 선호해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정답을 내리기는 참 당연합니다. 어려운 상황일 네. 거고요. 이 농업 인력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법을 다 같이 찾아보는 자리로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분들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안들도 저희는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농업 인력 문제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 외에 또 다른 대안들을 좀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안이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는지, 예를 들면 그 도시의 구직자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냥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나 또 젊은 청년들의 인력을 또 어떻게 농업 부분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농업농촌의 인력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우선 청년 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지난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업 작업으로 해서 농어촌 기능금을 포함해서 최대 7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시작에서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확대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지금 도에서는 그런 입장이신데 회장님 어떻습니까?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방안들 또 더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도를 잘 만들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농산물 가격이 네. 소득이 보장이 돼야 네.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예,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농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해주셔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소득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네, 아무리 해도. 이렇게 양성을 해도 사실 유입이 안 될 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주도에도 도정에서도 발빠르게 이게 제도를 네.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네. 농업 승계와 후계한 지원권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네.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이제 후속 대책으로 쭉 이어져야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농업을 우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새로운 청년이 아니라 네. 이제 승계 농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부모 밑에 있는 네. 자녀가 이제 부모 따라서 농업을 승계를 하게 되면 맞지? 향후에 청년 실업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저도 동감.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농업이 최고의 직장 내지는 직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육지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네. 제주도에 20명, 30명 집단으로 제주도에 와서 농업을 배우고 집단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지금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 있던 청년들도 자기 땅 그리고 농업 이런 생태적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제주도의 부가가치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제 청년들이나 이게 육성을 해서 발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에 느끼는 이제 노동력의 문제를 닥치면 똑같은 고민이 되고 똑같이 이제 회의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업의 과정 속에 이제 밀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기계화하는데 따는 작업만 이제 거의 수작업을 하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 부분은 기계화 작업을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까지 기계화 작업을 늘린다면 맞춰서 개발해낸다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요 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이제 그 청년들이 그 승계농들이 이어갈 수 있는 방안 말씀해 주셨고 특히 아예 그 인력 자체를 사람이 일손이 많이 들지 않는 기계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모자랍니다.
정말 마무리 발언으로 꼭 필요한 것들 한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저희 부모 세대가 어쨌든 환율로 인해서 일본 가서 많이 돈을 벌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지만 그분들도 삶이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정말 같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신분의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어쨌든 안정적인 일자리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뭐 조례 제정이든 어쨌든 법 제도든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이어서 하죠.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농업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노동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회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노동력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이 또 원래 같은 인건비 또 가중되면 또 어떻게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또 농가의 소득은 그만큼 떨어지고 결국은 그것은 이제 농촌이 문제고 제주 농업의 문제고 제주 경제의 문제로 발전이 될 거라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부분 세밀하게 어떤 지금 현재 조례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서 직접적인 농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네. 바람직하다. 네,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요.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도 감귤을 포함한 농산물 출하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래 그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농산물 가격을 통해서 뜻띠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농업의 인력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의 현실이니까요.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람이 없는 제주 농업의 현장. 농업 인력 문제는 농번기 한철의 과제만이 아닙니다. 제주의 생명산업,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